이번 챕터에서는 마케팅 효과 측정의 개념과 디지털 채널에 대한 효율 측정 모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효율 측정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채널 효율 측정을 위한 G 캠페인 태그를 활용하는 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채널의 효과 분석을 하기 위한 주요 서비스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한 구글 애널리틱스 서비스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는 구글 애널리틱스 캠페인 태그를 만들어주는 URL 빌더라는 서비스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길게 생성된 URL을 짧게 만들어주는 단축 URL 서비스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엑셀 툴을 가지고 이 전체적인 캠페인 관리를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마케팅 효과 측정의 개념은 그 이전에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이분이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만드신 분이에요. 백화점을 만들었고 미국에 잔광까지 지내신 분인데 이분이 백화점이라는 유통mar을 만들다 보니까 이분이 전단지라는 광고를 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광고에서 엄청난 비용을 다 썼었어요. 근데 이분이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내가 광고에다 돈을 쓰는데 광고에 쓰는 문제는 광고 비용이 많이 낭비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내가 광고 비용이 낭비가 되면 여기서 광고를 예를 들어서 A라는 광고, B라는 광고, C라는 광고 집행을 했으면 어느 광고는 효과가 있을 거고 어느 광고는 효과가 없겠죠. 그러면 효과가 없다. 이 두 가지는 효과가 있고 이 두 가지는 효과가 없으면 효과 있는 광고는 살리고 효과 없는 광고는 없애기만 하면 되게 비용 효율적으로 우리가 마케팅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광고 4개 중에서 어떤 광고가 문제가 없는지를 내가 모르겠다. 그래서 결국은 광고 비용을 다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거의 100년 가까이 이 문제를 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래킹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여러 광고가 있다면 광고가 한 20개, 30개 광고가 나온다면 광고 효과라는 걸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 비용 집행을 전반적으로 상당히 다양하게 많은 비용을 광고비로 집행하는 게 관행처럼 흘러갔었죠. 그러다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케팅 효과 측정의 개념은 이제 현재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유저 서비스 환경이 웹과 모바일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저를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네이버라든가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카카오톡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다른 SNS라든가 다른 디지털 채널들을 통해서 유저들을 만나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려고 한다면 어느 채널 중심으로 어느 채널을 가장 중점적인 채널로 두고 어떤 채널들은 보조 채널로 구성해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마케팅 미디어 믹스를 구성할 거냐, 즉 그게 마케팅 채널 전략이에요. 마케팅 채널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지? 라는 의문점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 채널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어요? 네이버 블로그 중심으로 해서 블로그를 중심으로 하고 다른 여러 SNS를 보조 수단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문제는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광고를 진행하려고 하면 여기서 이 안에 이미지가 남자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 여자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 애기 이미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고객이 과연 어떤 이미지, 어떤 문구에 좀 더 반응을 하냐,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싶어요. 즉 광고 컨텐츠가 방문자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까? 즉 우리가 배너 광고를 만들어내는데 남자 모델 중심으로 배너 광고를 설계했을 때의 구매율과 여자 모델 중심으로 배너 광고를 선택했을 때의 구매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측정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주 미디어 채널과 부미디어 채널과 그쪽에 대한 광고 소재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해서 내가 마케팅 캠페인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3Q에 저희가 마케팅 예산을 1,000만 원을 써서 매출 1억 정도를 올렸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마케팅 예산은 고정시킨 상태에서 4Q에 1,000만 원을 들여서 내가
1억 500만 원이라는 5% 신장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고민한 거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능할지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반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는 건 이렇게 진행이 돼요. 마케팅 이벤트라는 걸 기획하고요. 트위터나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블로그 등의 이벤트 홍보글을 게재해요. 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뭐 배너 광고나 페이스북 광고 같은 걸 같이 집행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액션이 끝나면 마케팅이 완료된 걸까요? 완료된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 먼저 일반적인 마케팅 환경을 먼저 제가 실습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 방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지금 데이터 분석 입문,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입문이라는 도서가 있습니다. 도서를 판매하는 도서 판매 페이지가 있고요. 자, 요 녀석이 이벤트 페이지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벤트 페이지라는 건 뭐냐면 이쪽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유입시켜서 여기서 사람들이 웹북, PDF 구매하기를 일으키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목표로 만들어진 페이지가 우리는 이벤트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벤트 페이지를 가지고 저희가 디지털 마케팅을 진행하는 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URL을 랜딩 페이지 URL, 이벤트 페이지 URL 또는 랜딩 페이지 URL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걸 복사해서 자, 페이스북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제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의 페이스북 페이지라는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자, 글을 써볼게요. 자, 쓰면 자, 마소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웹북 콘텐츠를 즐겨보세요. DRM 프리인 새로운 도서 서비스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자, 이렇게 만들면 보시면 자, 이렇게 만들고 게시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게시를 하면 자, 저희가 이제 페이지에다가 요 녀석을 딱 올렸어요. 올렸고요. 자, 이렇게 게시를 하면 이 컨텐츠가 이 그 페이지를 좋아요를 누른 사람 팬의 뉴스피드에 이 컨텐츠가 게시가 될 겁니다. 이쪽 뉴스피드에 컨텐츠가 게시가 되는데 아직 컨텐츠 자체가 지금 여기 위에서 나오지 않고 있나 보네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보고 게시물을 보고 아, 이 내용 보고 괜찮네 라고 클릭하면 그 일부가 어떻게 되죠? 이 링크를 클릭할 거예요. 이 링크를 클릭하면 당연히 저희 쪽 페이지, 이렇게 유입되는 페이지를 랜딩 페이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이걸 이제 구매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 자,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이런 식으로 링크를 배포하는 걸 페이스북 페이지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녀석을 블로그에 이 링크를 배포하면 블로그 마케팅. 그래서 카카오톡에 배포하면 카카오 마케팅. 예를 들어서 트위터에다 배포하면 트위터 마케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들은 원본 이벤트 페이지를 가지고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미디어 쪽에다가 컨텐츠를 배포하는 걸 우리는 마케팅 액티비티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벤트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이벤트 페이지를 가지고 이 이벤트에 딸린 URL을 가지고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저희가 배포를 했어요. 그러면 페이스북 페이지에 배포하면 이게 페이스북 마케팅이 되는 거죠. 또 유저는 보면 저희들 페이지 팬들의 뉴스피드에 이 컨텐츠가 노출이 될 거예요. 이 노출되면 얼마나 많이 노출되는지 그걸 나타내는 게 노출량이고요. 주로 임프레션이라는 수치로 표현이 됩니다. 노출량이고요. 그래서 이 보면 100명한테 노출이 됐다고 생각해 보죠. 100명한테 노출되면 그 중에 일부가 이걸 클릭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클릭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클릭하는 순간 저희 이벤트 페이지로 유저가 유입이 됩니다. 이게 바로 방문수가 됩니다. 방문수가 되는데 자, 우리가 광고를 집행하고 우리가 GA를 최초로 셋업하고 나면 우리가 트래킹하는 게 바로 이걸 트래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우리 컨텐츠가 유저에게 노출이 되는지,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클릭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방문했는지. 자, 보면 유저가 실제로 여러분 앱을 갖다가 발견하고 유저가 여러분 서비스에 방문하는 걸 갖다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진행하고요. 이런 분석을 트래픽 중심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트래픽 중심 분석은 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입됐는지는 알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네이버를 통해서 100명이 유입됐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200명이 유입됐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질적으로 이 100명의 사람이 얼마나 많이 구매를 했는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많이 구매했는지 이런 것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트래픽 중심 분석이라고 하고요. 이 녀석을 양적 분석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분석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냐? 자,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것들은 최소한 이런 것들은 분석해 줘야 돼요. 자, 보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랜딩 페이지 URL이 있으면 이걸 페이스북의 뉴스피드에 노출시켰어요. 노출시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냐. 이게 바로 노출량이 되고요. 이게 바로 노출량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중에 몇 명이 이걸 클릭했냐. 이게 보면 방문수가 되는 거고요. 이 방문수는 그 중에서 10명이 만약에 방문을 했다라고 하면 방문 비율, 그러니까 CTR이라고 합니다. 클릭스루 레이트. 100명 중에서 몇 명이 클릭을 했는지 그 비용이 10%가 됩니다. 클릭스루 레이트이 10%가 되고요. 그래서 100명 중에 10명이 방문을 했어요. 그 중에 몇 명이, 그러면 이제 우리 사이트에 유입된 사람이 10명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10명 중에서 몇 명이 그래서 실제 구매를 했는지, 이 구매액을 우리가 고출해내야만 실제 의미 있는 질적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매액 같은 것들을 우리가 모델링하는 걸 전환이라고 하고요. 전환을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 뭘 살펴봤죠? 전환 중심의 성과 측정을 위해서 우리는 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골을 가지고 우리가 장바구니 아니면 구매 완료라는 걸 도출해서 실제 이렇게 되면 네이버를 통해서 100명이 들어왔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200명이 들어왔고 그 중에 몇 명이 장바구니까지 가고 그 중에 몇 명이 실제 구매 완료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보면 양적 기준으로는 페이스북이 더 우월했는데 질적 기준으로는 전환율이 장바구니 전환율은 네이버는 20%고 페이스북은 보면 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 완료 전환율은 네이버가 10%가 되는데 페이스북은 그것보다 훨씬 적죠. 그러면 자, 양적으로는 우월한 채널이 페이스북이었는데 질적으로 우월한 채널은 이제 네이버다라는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분석하면 그 다음에 미디어 믹스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이전에 페이스북에 100만 원을 예산을 썼고 네이버에 50만 원 예산을 썼었다고 한다면 이제 4Q에서는 이걸 서로 바꿔줘야 될 거예요. 페이스북에는 50만 원 정도 예산을 쓰고 네이버에 100만 원 정도 예산을 쓰면 지금보다 더 나은 전환이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지 노출량과 방문 수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구매액, 즉 구매액보다는 정확한 용어는 전환이죠. 전환을 설정해서 전환 중심으로 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환 중심의 성과 측정이 시작되고 나면 비로소 캠페인을 통해 발생한 트래픽이 과연 그 내가 원하는 목표로 연결될 수 있는 양질의 트래픽인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즉 질적 분석이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고를 셋업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GA 셋업 환경에서는 이미 질적 전환 중심의 분석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GA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벤트 페이지가 있으면 이벤트 페이지를 외부 미디어에 저희가 배포하는 걸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포 미디어가 블로그면 블로그 마케팅이고 페이스북이면 페이스북 마케팅이 되는 건데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GA 쪽에서 어떤 링크를 클릭했을 때 유저가 페이스북에 이 링크를 클릭해요. 클릭하자마자 우리 사이트로 이제 유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이트로 유입이 되는 순간 자, 이 유저가 유입하는 경로가 무엇인지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쌓을 수만 있다면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텐데, 자, 우리가 먼저 제가 실습 화면을 두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실습 화면을 보면
저희가 지금 트래킹을 하고 있는 서버는 자, gatest.edumagazine.co.kr을 지금 우리가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사이트 역시 쇼핑몰이에요. 자, 샵이라는 게 있고 샵 안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해피닌저라는 티셔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해피닌저가 아니라 이걸로 해보죠. 이쪽에 있는 자, 후드티가 있다라고 생각해보죠. 자, 이 후드티를 우리가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후드티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자, 후드티를 그래서 판매하려고 하면 이 페이지가 이벤트 페이지가 되는 거고 이걸 복사해서 저희가 블로그에다가 이 링크를 제공했다라고 생각해보죠. 블로그에 링크를 제공하면 유저가 블로그를 클릭하면 블로그를 통해서 유입됐다라고 페이스북에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페이스북 쪽에 보다가 다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후드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라고 입력하면 자, 게시를 하면 이 녀석은 이제 페이스북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유저가 여기서 게시물에서 자, 이걸 클릭하면 자, 조금 전에 후드티 사이트로 유저가 유입되죠. 자, 그랬을 때 이 트래픽은 구글은 어떻게 보냐? 그런 걸 측정하려면 자, 이쪽에서 원천 소스를 GA 테스트에 라이브 뷰로 변경을 하고요. 라이브뷰로 변경을 하고요. 자, 여기 보면 리얼타임 쪽에 리얼타임 보고서가 있는데요. 하단에 보면 트래픽 소시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트래픽 소시스를 딱 클릭해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 유저 유입 경로를 그대로 보여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저가 페이스북에 이 녀석을 클릭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페이스북의 소셜을 통해서 들어온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그 녀석은 자, 네이버 블로그로 보여주냐?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링크에 대한 경로를 제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구글이 정의한 여러 분류 체계를 가지고 부정확하게 데이터를 보여줘요. 부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그러면 정교하게 쌓으려면 어떻게 되냐? 캠페인 태그라는 방식을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우리의 랜딩 페이지, 이벤트 페이지예요. 이벤트 페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마케팅은 이걸 복사해다가 카피해서 자, 특정한 서비스에다가 붙여 넣으면 자, 그러면 유저가 그걸 갖다 링크를 클릭해서 우리 사이트에 유저가 유입되도록 하는 거예요. 유입되도록 하는 건데 그 경우에 유저가 클릭했을 때 유입 경로를 아주 정확하게 분석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로를 아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랜딩 페이지 뒤에 물음표라는 키워드 뒤에 UTM으로 시작하는 태그들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캠페인 태그라고 표현을 해요. 자, GA는 방문자 페이지에 캠페인 태그라는 것만 있다면 거의 모든 유형의 매체들을 통한 방문 내용을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PDF 문서를 만들었는데 PDF 문서에서 우리 사이트로는 유입 경로가 존재를 해요. 그럼 유저가 우리 사이트에 들어올 때 PDF 문서를 클릭해서 들어왔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캠페인 태그는 거의 모든 유형의 링크에 적용 가능하고요. 그래서 배너 광고나 컨텐츠 마케팅 채널이나 이메일 마케팅, 검색 광고, 조금 전에 설명한 PDF 같은 배포 문서들 거의 링크로 표현되는 거의 모든 매체를 다 트래킹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다 구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캠페인 태그를 만드는 방법은 캠페인 태그는 방문 페이지 URL의 물음표 뒤에 이게 보면 방문 페이지의 URL이에요. 우리 이벤트 페이지고요. 그 뒤에 물음표 뒤에 UTM, 미디엄, UTM 소스 뭐 그런 식으로 UTM 파라미터를 구성하면 됩니다. 그럼 추가 파라미터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캠페인 태그는 UTM 소스, UTM 미디엄, UTM 캠페인, UTM 컨텐츠, UTM 텀 5가지로 구성됩니다. 이 5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캠페인 태그를 우리가 다는 궁극적인 목적은 디지털 채널에 대한 효율을 측정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디지털 채널의 효율을 측정하는 마케팅을 우리는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 또는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은 기존의 마케팅과 대치되는 개념이에요. 기존의 마케팅은 주로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브랜드 마케팅은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어웨어니스를 많이 높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유저들을 실제 나중에 구매를 일으키도록 하는 마케팅이 일반적인 마케팅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트래킹 기술이 발전해지고 유저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시간을 많이 보냄에 따라서 이제는 만약에 마케팅 비용을 10만 원 썼으면 10만 원 이상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론인 퍼포먼스 마케팅을 좀 중점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퍼포먼스 마케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널에 대한 효율 측정이 반드시 전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캠페인의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캠페인 퍼널 전 단계에 걸쳐서 지속적인 효율 분석과 최적화를 통해 효율이 검증된 채널 및 캠페인에 투자를 집중해서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마케팅 방법론이 바로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채널의 효과 측정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디지털 채널 효율 측정 모델을 살펴봤고요. 실제 GA의 캠페인 태그를 활용해서 효율 측정을 진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봤습니다.